저에게 다 있는 방송 별다방.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용사화재와 조관인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용사와 화재, 조관은 인문을 발전시킨 임금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용사는 용용자입니다. 용이 없지요. 용은 사람들이 만든 가상의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용자를 보면 아마 눕힌 것을 세워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머리 부분, 몸통 부분, 그 위에 나 있는 어떤 용의 비늘 같은 것, 이런 모습을 연상할 수 있는 한자입니다. 쓰는 것은 설립자, 다롤자, 육다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래서 16획입니다. 부수에서 16획 부수는 두 자가 있는데 용용자와 거북구자입니다. 거북귀. 이것도 16획입니다. 이 거북귀자를 쓸 수 있으면 맹꽁이 맹을 또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용자는 획수가 복잡하기 때문에 16획이나 되기 때문에 약자가 한자 있습니다. 이게 약자입니다. 용의 약자. 거북귀도 약자가 있는데 이렇게 쓰는 거북귀도 있고 이렇게 쓰는 거북귀도 있고 또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거북귀자도 있습니다. 한자가 5만자나 된다 하는 그 이유는 뭐냐? 한 글자, 즉 정자 한자가 있는데 옛날에 다른 글자들이 있었다. 또 약자, 속자로 이렇게 써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글자가, 대표 글자가 여러 가지 글자 모양으로 쓰이기 때문에 한자가 한 5만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어난 거죠. 그런데 실제 한자 대표 글자만 가지고 한자를 센다면 한 2만자 내외 정도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것은 맹꽁이 맹자입니다. 쓰는 순서는 이게 왜 맹꽁이 맹자가 되느냐? 맹꽁이를 닮았죠. 요 맹꽁이 두 눈입니다. 두 눈이고 요 글자만 하면 맹꽁이 한 마리입니다. 여기까지가 맹꽁이 한 마리다. 그러면 여기에 요게 있어요. 또 오른쪽에 요게 있습니다. 이건 그럼 뭐냐? 양손입니다. 손수. 요 글자는 맹꽁이, 앞맹꽁이 위에 순맹꽁이가 올라타고 손으로 꽉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의 한자가 바로 맹꽁이 맹자입니다. 그래서 맹꽁이가 이동을 할 때 앞맹꽁이 위에 순맹꽁이가 올라타고 꽉 잡고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에 올라타고 있는 순맹꽁이가 앞맹꽁이에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힘을 쓰겠죠. 그래서 이것은 맹꽁이맹인데 힘쓸 민이라는 뜻으로도 뜻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쓸 민다, 힘을 쓴다. 그래서
요게 노승자, 높은 승자입니다. 실사고, 실사, 가는 실력, 실로 묶는데 이게 바로 높은 승자입니다. 노승, 높은 승. 자, 이게 왜 맹꽁이 맹자가 실사변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실로 묶을 때 힘을 줘가지고 묶으라라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한자는 이렇게 연결한다면, 이치에 따라서 연결한다면 배우기도 쉽고 또 이런 필순에 따라서 쓴다면 쓸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기억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맹꽁이맹. 그래서 용자는 가상의 동물이고 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과거에 있었다가 이러한 모습으로 최종적으로 정착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사자는 스승사자입니다. 선생님 사죠. 스승사. 스승사자는 뭐냐? 이것이 언덕부의 윗부분입니다. 이 언덕부라는 것은 흙을 쌓아놓은 그런 모습의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언덕이다. 흙을 보태가지고 더해가지고 쌓아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흙무더기 퇴, 흙무더기다. 그러니까 높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그러니까 옛날 학교가 없을 때는 스승이 언덕에 앉아 있으면 그 옆에 학생들이 이렇게 둘러 앉았다. 그래서 이것을 두를잡이라고 해요. 두를잡. 학생들이 둘러 앉아서 스승의 말씀을 듣고 공부를 했다라는 뜻이 바로 이 스승사자입니다. 스승사자에서 흙무더기가 있고 여기에서 그냥 수건건자만 쓰면 무슨 자가 되겠습니까? 언덕에 올라가서 장수가 수건을 흔든다는 겁니다. 수건이라는 것은 이것은 깃대를 흔든다, 깃발을 흔든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장수가 언덕에 올라가서 깃발을 흔든다. 병사들에게 돌격, 후퇴, 뭐 이런 깃발을 약속된 표시에 따라 깃발을 흔드는 사람이 바로 장수수자입니다. 장수수. 그리고 이 장수는 병사들을 거느리고 있다.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거느릴 솔, 이런 뜻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선수범이다. 할 때는 이렇게도 쓰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느릴 솔자 이렇게도 쓰기도 한다는 겁니다. 거느릴 솔, 솔선수범. 그래서 이렇게 써도 맞고 이렇게 써도 솔선수범은 맞습니다. 그 다음 화자는 불화자. 나무를 포개가지고, 이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무입니다. 나무를 포개해서 불을 피우니까 불꽃이 일어나는 글자가 바로 이 불화자입니다. 제자는 임금제. 자, 임금제자를 막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해 놨어요. 다른 여러 가지 책을 봐도 저는 조금 이해가 어려운데, 임금이라는 어떤 사람이냐? 높이 서 있다는 겁니다. 높은 곳에 서 있는 사람이 임금이다. 그래서 뭘 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사자처럼 깃발을 흔든다, 보여준다는 거죠. 임금이란 것은, 임금제자는 높은 곳에 서서 임금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뜻을 적어가지고 깃발을 보여주는 것, 수건에 글을 써서 보여주는 사람이 임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훨씬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런 글자가 있죠. 요거는 수건건, 요거는 모방, 방향할 때 방자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높은 곳에서 서서 방향을 알려준다.
그래서 이것을 두루방자라고 합니다. 두루방. 두루두루 다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바로 두루방자. 이 임금이 이렇게도 방향을 알려주기도 하고, 임금이 높이 서서 뭔가 아랫 사람들에게 깃발, 수건, 깃발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바로 임금제자입니다. 그래서 두루방자에서 옆에 사람인을 붙이면 겹방자가 되죠. 또 나무목을 붙이면 방이다. 방방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급제자들의 명단을 발표하는 것을 금방이라고 이야기하죠. 금색으로 된 방이다 해서 이것은 바로 뭐냐? 알려준다는 거죠. 과거 급제자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알려주고, 또 어떤 벼슬에 나아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방자입니다. 결국은 뭐냐? 임금이 하는 것이다. 임금이 서서 아래에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그런 뜻을 연상할 수 있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 세조자는 새의 뜻을 나타내는데, 새의 모양을 그려서 만든 상형문자입니다. 이렇게 쓰고, 자, 그래서 밑에 점이 4개 있어요. 그래서 불화, 부수스를 찾으면 요래 돼가지고 요래 나오는데, 이것이 연화발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연달아 있다는 거죠. 불이 이어져 있다, 연달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발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 주로 위치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글자죠. 업설무자. 바로 이게 연화발입니다. 이 업설무자의 점 4개가 바로 뭐냐? 바로 불화자가 밑에 갈 때 요 모양으로 변한다는 거죠. 물론 업설무자를 서예전에 가면 이렇게 쓴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글자입니다. 자, 그러면 세조자에서 점 4개는 뭐냐? 이게 연화발이 아닙니다. 한 가지만 이것만 배우는 학생들은 새가 불탔다, 굽어 먹는다, 불에 굽어 먹는 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불과는 관계없고 여기서는 바로 새의 발을 뜻합니다. 새의 발. 물고기 여자에서도 밑에 점 4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물고기를 잡아서 불에 굽어 먹는 것이 아니고 물고기의 꽁지, 이것을 이렇게 점 4개로 찍은 것입니다. 또 제비연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비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제비연자의 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날아가는 제비를 밑에서 보고 그린 상형문자입니다. 제비의 그림 문자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이것도 제비의 꽁지를 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모양이라고 해서 하나의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때 바로 뜻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같이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한자를 잘 아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고등학생 한문을 배우느냐라고 물으니까 한문을 배웁니다 해요. 그래서 한 학기 배우는데 시험에 한자 쓰기가 나오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쓰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고등학교 한문을 배운 학생들이 한자 쓰는 게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게 제대로 된 공부가 되겠습니까? 한자를 쓸 수 없도록 가르치는 이 교육이 바로 잘못된 겁니다. 한자를 배웠으면 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많은 한문 선생님들이 한자를 그냥 써놓고 설명만 합니다. 저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
그것은 한자를 감상하는 것이지 쓸 수 있는 공부를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자를 배운다는 것은 쓸 수 있는 힘까지 길러줘야만 제대로 된 교육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자, 관자는 벼슬 이름 관자입니다. 벼슬 이름의 사용 많이 쓰이기 때문에 벼슬 이름 관이라 하는데, 이거는 관청관도 되죠. 관사, 관청이다. 자, 이것은 뭐냐? 큰 집입니다. 집면. 부수 이름으로는 간머리지만은 집의 뜻이 있습니다. 이 집면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집인데 어떤 집이냐? 이것도 앞에 나오는 흙무더기 요 부분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흙을 도와가지고 지은 집이다. 그래서 옛날에 관청은 일반 평민들이 사는 그런 곳에서 짓더라도 흙을 돋아가지고 조금 더 높게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청은 높게 지은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황자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저도 책에 있는 그대로 했는데, 이임금 황자를 그대로 쓰는 황자가 있고, 클림자를 쓰는 이 황자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것은 클임, 간사할 임. 자, 어떤 단임을 맡는다, 임무를 맡는다, 중책을 맡는다는 게 맡을 임, 중책을 맡는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큰 사람이 중책을 맡는다 이겁니다. 크지도 않는데 중책 맡으면 되겠어요? 그 조직은 와야 됩니다. 능률을 높일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큰 사람이 맡아야 된다. 근데 높은 쪽에 올라가는 큰 사람은 주로 간사한 놈들이 많아요. 세상 가만히 보면 간사한 놈, 손가락질 많이 놈이 가서 등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일을 참 잘하는 편에 속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현실이 안 맞죠. 그래서 저는 참 맞다. 높은 자리에 가면 큰 사람이 크게 되려고 가고, 큰 사람이 가는데 요 간사한 그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 큰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간사하다는 건 뭐겠어요? 아첨한다는 뜻이 포함되겠죠. 바로 그런 사람이 잘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금왕자, 임금왕이니까 임금왕자. 요즘은 임금왕자를 써서 가장 대세적으로 이걸 씁니다. 또 이것은 약간 변형된 것이지만 이것도 큰 사람이다 라는 뜻으로 보고, 이렇게도 쓰는데 이것이 맑을제라고 합니다. 맑은 사람이 임금이 돼야 된다라는 그 의미를 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황자는 어느 것을 쓸 것인지 세 글자의 모양이 다 통합니다. 통하기는 통하는데 어느 것인지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지만 원래는 이 글자가 정자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속자입니다. 그래서 용사화재와 조관인황이다라는 것은 옛날 복시시를 용사라 했고 실롱시를 화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조관, 태호시, 그리고 이 세 사람들은 인문을 밝힌 임금이다라는 중국 역사를, 역대 임금을 자랑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용사화재와 조관인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중국의 가짜 역사가 시작됐다. 저는 그래 봅니다. 이것은 전설상의 인물이고
또 역사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즉 역사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황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자기 나라의 그 찬란한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이 용사화대와 조관인왕도 같이 끼워 넣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